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 몸에는 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길이죠. 혈관을 크게 말씀드리자면 동맥과 정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길입니다.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길은 저희가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정맥은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어떤 길이든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고 있는 길은 정맥이라고 부르고 심장에서부터 피가 나오는 길은 동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대동맥은 뭐냐?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동맥입니다. 이 가장 큰 동맥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20에 80mm 머큐리를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혈압의 의미는 동맥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동맥이니까 이 대동맥에 병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동맥의 압력 120에 80mm 머큐리는 굉장히 센 압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장 큰 동맥인 대동맥에 병이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동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게 대동맥입니다. 심장에서부터 피가 나와가지고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을 해주면서 쭉 내려가서 배꼽쯤에서 좌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대동맥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장골동맥이라고 부르고요. 이 대동맥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팔, 장, 모든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옆에서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 대동맥이라는 게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굉장히 얇은데 단면에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써 있는 거 굳이 바꾸지 않았는데 가장 안쪽을 이제 이후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을 내막, 중간의 막을 중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을 외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층이 있다는 게 실제로 대동맥 벽의 두께는 2mm에서 한 4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얇은 대동맥 벽에 이런 층이 있다는 게 이후에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일어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동맥의 직경은 일반적으로 2에서 한 3cm가 됩니다. 그걸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대동맥 질환이란 크게 보면 대동맥 박리, 대동맥류, 대동맥 죽상, 경화, 외상에 의한 대동맥 손상, 대동맥 염증 이렇게 크게 5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알아야 되고 중요시 다뤄야 될 거는 대동맥 박리와 대동맥류입니다. 이유는 이 두 가지 병변이 가장 치명적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동맥 박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막과 중막과 외피가 대동맥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막이 찢어져서 피가 내막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막과 외막 사이에 피가 고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태를 대동맥 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눈으로 봐서도 아시겠지만 대동맥 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벌어져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동맥은 가장 큰 동맥이니까요. 혈압의 압력을 받는. 그럼 이제 대동맥류란 무엇인가 보시면 대동맥 정상적인 대동맥보다 늘어난 부위 이런 부위가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의학 용어에서 혈관이 늘어난 거를 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동맥류라는 것은 대동맥이 늘어난 거죠.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그런데 흉부에서 대동맥이 늘어나면 저희가 흉부대동맥류라고 부르고 오늘 포커스를 하고 있는 복부에서 대동맥이 늘어난 경우를 복부대동맥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복부대동맥류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고 보자면 모든 대동맥류에 아까 보셨듯이 모든 대동맥은 대동맥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부에 생기는 대동맥류가 모든 대동맥류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죠. 예전 보고에서는 실제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보고들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다른 쪽에 이제 동맥류도 많이 발견이 되면서 30%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대동맥 질환을 포함해서 복부 대동맥류가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이 말은 복부 대동맥류 환자가 대동맥 질환 환자 중에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대동맥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크기에 상관이 없이 대동맥류가 얼마나 커졌냐 이거에 상관이 없이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병인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금방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단순 복부 사진이나 증상으로는 진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유일하게 복부 대동맥류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 내지는 CT입니다. 흔히 하지 못하는 검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부 대동맥류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이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대동맥 질환 중에서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 내지는 CT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증상이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이 됐을 때입니다. 이미 늦은 거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파열이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신이 되든지 심각한 복부 통증이 발생을 하든지 혈압 저하가 되든지 내지는 사망이 되시든지 그때가 돼야지 저희가 증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유일한 증상이 복부 대동맥 파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자각 증상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부에서 만져지는 박동성 종괴는 복부 대동맥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환자분이 굉장히 마르고 실제로 이렇게 자각 증상을 느낄 정도로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거는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얘기하는 흔한 복부 대동맥류의 유일한 증상은 파열입니다. 그럼 과연 복부 대동맥류가 얼마나 크기가 돼야지 파열을 하냐, 약간만 커져도 파열하냐 아니면 많이 커져야 파열이 되냐. 당연히 많이 커지면 파열이 되죠. 그럼 당연히 많이 커지면 이라는 거의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5cm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까만색이 6cm인데 6cm가 넘어가게 되면 파열, 박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1년에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이즈가 그럼 작다고 안심할 수 있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커서 자기가 만져질 정도의 크기가 돼서 만져지면 내원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면 참 좋겠지만 사이즈가 6cm 정도가 되면 복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아주 마르신 분이 아니면. 만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터질 가능성은 굉장히 증가하는 거죠. 사이즈가 더 작아도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진단할 수 있는 길은 CT 말고는 없고 이게 복부 대동맥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료는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3.5cm, 6cm를 나눈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자료인데 복부 대동맥류의 크기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 복부 대동맥류가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부 대동맥류는 과연 어떻게 내원을 하게 되느냐? 실제로 보시면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복부 초음파 내는 복부 CT를 찍게 돼서 우연히 발견돼서 내원하는 경우 하나 하고 증상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증상인 파열로 인한 통증 또는 의식 저하 혹은 실신이 돼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이 왼쪽 사진이
우연히 CT를 찍었다가 발견된 복부 대동맥류입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실신이 돼서 실려오신 환자분을 CT를 찍었더니 발견된 복부 대동맥류 파열입니다. 복부 대동맥이 있고 왼쪽에 파열돼서 피가 후 복강에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위험하고 중요한 병인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혈관 내 치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내과적인 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압을 높이지 않아서 터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치료 방법은 유일하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를 환자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약 갖고는 안 되고. 그럼 이제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수술적 치료는 일반적으로 배를 열듯이 배를 쭉 열고 늘어나 있는 복부 대동맥류를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하고 인조혈관으로 대동맥을 위아래 아까 말씀드렸던 장골동맥까지 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적 치료가 끝납니다. 터진 부위를 없애준 거죠. 인조혈관으로. 그럼 이제 대동맥 혈관 내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부 대동맥류를 수술적 치료로 했더니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술이 그렇게 뭐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아주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복부 대동맥류가 발생하는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전신 마취를 하고 개복을 했다는 거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그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률이 높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8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개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전신 마취를 하고 개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1991년도부터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어차피 복부 대동맥류는 증상이 없습니다. 터지지 않는 한. 그렇다면 복부 대동맥류의 유일한 증상인 터지는 것만 막자. 배 안에서 크게 부풀어져 있는 대동맥을 굳이 제거하지 말고 터지는 것만 막는 게 어떻겠냐라는 개념에서 이런 시술이 나왔습니다. 인조혈관과 스텐트를 아주 얇게 만들어서 오른쪽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개복을 하진 않고요.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적절한 위치에서 적당하게 그거를 인조혈관과 스텐트를 핍니다. 피게 되면 요 부위하고 요 부위가 밀착이 잘 된다고만 가정을 한다면 피는 이 안에서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맥의 압력은 이 인조혈관 안에서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늘어나 있는 대동맥에는 120에 80이라는 동맥의 압력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열될 일도 없는 거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대동맥의 혈관 내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 나온 이제 그림인데요. 개복을 하지 않고 늘어나 있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한테 오른쪽 사타구니를 통해서 인조혈관과 스텐트를 조금씩 접어 있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쪽에서 적당히 거치를 합니다. 적절한 위치에. 그래서 밀착을 잘 시키는 겁니다. 이게 대동맥 혈관 내 치료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찍어봤는데 빨리 지나가시니까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복부 대동맥류 환자입니다. 여기 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많이 커져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이. 실제로 수술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저희는 요 보이는 C암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죠. 이 반대편에 이런 모니터가 보입니다. 요 C암을 바라보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모습은 과연 대동맥이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 실제로 대동맥 조영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CT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혈관 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혈관 스텐트를 꼬깃꼬깃 접혀 있는 거를 오른쪽 사타구니를 통해서 잘 집어넣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C암 영상을 보면서 저희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출혈이 꽤 됩니다.
그리고 왼쪽 이제 뭐 조금은 다른 이제 다른 회사의 제품인데 계속 적절한 위치에 거치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시도 이 시암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환자분의 뱃속의 모습을 알 수가 없기,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시암 모니터링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당한 위치에 마지막 인조혈관 스텐트를 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씩 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크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 설치가 끝나고 조영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영술을 보시면 이제 아까 커졌던 부분은 사라지고 인조혈관 안으로만 피가 잘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이제 나중에 CT를 찍어봤더니 인조혈관 안에만 피가 내려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복부 대동맥류 파열이라는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나게 되신 거죠. 두 개의 케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파열되지 않은 복부 대동맥류, 우연히 발견되든 파열되기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견됐든 파열되기 전에 시행했던 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혈관 내 치료고, 또 하나는 파열이 된 이후에 아까 보셨듯이 그런 CT를 보였던 분의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CT를 보시면 여기 많이 늘어나 있는 복부 대동맥류를 보실 수가 있고, 밀착할 수 있는 존이 앵글은 심하지만 어느 정도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8.2cm 정도 됐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시암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대동맥 조영술을 한 모습이고요. 다 끝나고 나서 대동맥 대동맥 혈관 내 치료가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복부 대동맥류가 치료된 모습입니다. 별 문제 없이 아무런 증상 없이 환자분은 퇴원을 하셨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7일 지나고 나서 CT 찍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치료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번엔 조금 다른 환자분입니다. 59세밖에 되지 않은 남자 환자분입니다. 당일 발생한 복통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60에 50. 이거는 체크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심박동수는 뛰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또 몸의 혈색소 수치, 적혈구, 피가 많이 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9.9 정도 유지가 됐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원 후 150분 만에 수술실로 왔습니다. 150분 만에 수술실로 왔습니다. 파열이라고 판단을 하고, 150분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2시간 반 정도 걸린 거죠. 환자는 혈압이 잡히지 않고 심박동수밖에 뛰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수술방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내원 후 150분에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실제로 환자분이 내원 후에 복부 대동맥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됐고, 그걸 진단을 받기 위해 CT를 찍어야 됐고, 수술실, 저희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 다 모아서 준비가 돼야 수술실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150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되면 대부분의 복부 대동맥류 파열 환자분들도 크게 문제없이 퇴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과를 좀 보자면, 이제 CT를 찍었죠. CT를 찍었더니 복부 대동맥류가 있고 여기가 다 파열이 돼서 피가 후복강에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후복강에 피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 영상은 찍지 않았고 스킨 투 스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칼 넣고 다 꼬맸을 때 상태를 얘기합니다. 1시간 30분 만에 시술을 했고요. 실제로 시술 시간은 한 40분 정도가 됐습니다. 40분이 지난 이후부터는 환자분은 안정적인 상태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중환자 전실 후에 안정적인 생징후를 보였고, 수술 후 1일째 기도삭간을 제거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응급실에 오셨을 때 혈압이 체크되지 않고 심장만 뛰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호흡이 불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삭간을 하고 기계호흡을 시행을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계호흡을 뛸 수가 없으니까 기도삭간을 제거를 못하는 거죠.
기도삭과를 제거했다는 말은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한테는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섰다. 쉽게 말씀드리면 살았다 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 도입을 하신 거죠. 수술 후 1일 만에. 중환자실 입실 기간도 3일밖에 되지 않았고 수술 후 10일째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동맥 질환은 대부분의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만 빨라지면 빨리만 내원하실 수가 있으면, 그리고 내원한 병원이 준비만 돼 있으면 환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